최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 대세인데요. 소확행이란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상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면서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출발해보시죠. 네, 갈수록 더위가 빨라지는 요즘 식중독균이 가장 살기 좋은 때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식중독균이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식중독, 누구냐,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넌. 이렇게 하는 건가?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식중독 예방과 신영민 과장님을 모셔봤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냐, 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Who am I? 이거 잘 좀 살려줘 보세요. 누구냐, 넌. 어떻게 안 될까요? 누구냐, 넌 좀 해주세요, 재밌게. 벌써 재밌는데. 네, 오늘 다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져오셨는데요. 어떤 정보도 재밌게 풀어주실 건가요? 미생물 얘기, 그리고 식중독 이야기. 생활 속에서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네, 식약처에 계신 분들 정말 다들 자신감에 넘쳐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파이팅 넘치는 기술을 오늘 또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예, 하겠습니다. 안정환 아나운서는 방송하시니까 네. 식사 제대로 못 하시죠? 아, 네, 저는 방송할 때는 잘 안 먹고 끝나고 항상 많이 챙겨 그렇죠. 먹거든요. 여자분들이 다이어트나 식사가 불규칙할 때 보통 간혹 변비가 좀 있는 분들 계세요. 네네.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유산균 음료 같은 걸 슈퍼에서 사 먹는다던가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유산균 음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미생물이 발효가 돼서 생기나요? 방송에 보면 네. 비피더스균이 있다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피더스균 같은 유산균이 우유에서 정식에서 요것도 되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유산균도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중에서 세균에 포함됩니다. 아, 세균에 포함이 돼요? 예, 예. 오, 저는 세균이라고 하면 사실 안 좋은 것들만 생각했는데 유산균은 저희 몸에 되게 좋게 작용을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세균 속에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안지원 아나운서 얼굴에도 세균이 많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어쩌죠? 손에도 세균이 많이 있고요. 어쩌죠? 그런데 이제 식중독은 네. 먹어야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대장 속에는 많은 균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총칭해가지고 대장균이라 하는데 그 안에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습니다. 근데 설사나 이렇게 열을 내고 하는 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병원성 대장균이라고 합니다. 그 지난주에 병원성 대장균 이야기를 좀 했었다고 하는데 이 병원성 대장균 사실 어렵게만 느껴졌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 몸속에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오염된 음식을 먹었을 때 대장 속에서 정식에서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식생활을 건전하게 하고 오염되지 않은 식품을 먹으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병원성 대장균은 병원성을 나타내는 균을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사 주위에서 오염된 물을 이용해가지고 채소를 길렀는데 그 채소를 잘 찢지 않고 먹었다. 그래 돼버리면 병원성 대장균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잘 씻어진 채소를 먹으면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열을 가해서 먹으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예, 예. 그래서 차가운 냉면이나 이런 차가운 음식들이 굉장히 먹고 싶은데 정말 좋죠. 네. 맛있고. 갑자기 이제 냉면 얘기로. 네, 냉면 같이 이렇게 차가운 음식을 먹는데도 대장균에 걸릴 수가 있나요? 대장균 자체는 이렇게 네. 어디든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열을 잘 가해가지고 끓여서 먹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냉면 육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끓이는지 아시나요? 고기 육수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소고기 등을 이용해가지고 끓여서 육수를 내다 보니까 육수 속에 영양분이 굉장히 많아요. 뜨거운 거를 천천히 식혀서 넣는다든지 오랫동안 방치해서 냉장고를 한다든지 또 오래 보관했던 거를 바로 그냥 다시 끓이지 않고 제공한다 하면 그게 대장균이 정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혀서 바로 냉장고 보관하셔야 되고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셨던 것들은 가급적 먹지 말아셔야 되고요. 그 냉장고 속에서 세균이 자라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냉장고 속에도 균이 자라는데 좀 천천히 자랍니다. 그래서 냉장고 속에 있으면
좀 부패가 진행되는 걸 더디게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신선함을 좀 오래 유지하는 방법인 거지 냉장고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냉장고는 굉장히 차갑잖아요. 예. 차가운 냉장고에서는 식중독균이 별로 살지 않는 줄 알았거든요. 어디든지 균은 존재합니다. 근데 냉장고 속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네. 증가하는 속도가 더뎌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품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균 중에 살모넬라균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예. 이거는 뭔가요? 살모넬라균도 지금 여름철에 많이 놓을 수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뭐 닭을 이용해서 요리를 할 때 네. 닭이 가지고 있는 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보면 냉장고에 보시면 각 치즈마다 계란은 한두 개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란에 오염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균이 살모넬라균입니다. 그래서 계란 껍질에 닭의 이렇게 분변이 묻어 있다 하면 잘 씻어서 드셔야 되고 혹시나 그거를 만지고 나서 다른 음식을 만지면 안 되고요. 손을 잘 씻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살모넬라균에서는 식중독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또 닭하고 계란 얘기를 하니까요. 여름하면 또 삼계탕 그렇죠. 맛있잖아요. 예. 삼계탕은 냉면이랑 다르게 좀 이열치열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뜨겁게 팔팔 끓여서 네, 먹으면 맞습니다.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열을 가한 음식에도 식중독균이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살 수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열을 가면 대부분 다 죽는데 네. 열을 가하는 방법을 잘못했을 때는 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삼계탕을 먹고 4건의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발생하냐면 미리 삼계탕을 끓여둔 제품을 다시 한번 데워낼 때 잘못 데웠다든지 삼계탕에는 닭에는 어떤 균이 있냐면 캠필로박터라는 균이 있습니다. 이 균은 캠필로박터. 캠필로박터. 예, 이런 균이 있는데 네. 어려움부터 다릅니다. 예, 캠필로박터. 이게 닭에서는 닭이 가지고 있는 균인데 이 균들은 75도씨에서 1분 정도만 가열해도 죽는데 열을 충분하게 가열하지 못하면 살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식중독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닭을 가지고 조리할 때 보면 어떤 순서가 있어요. 뭐 이렇게 야채를 먼저 만지고 닭을 만져야 되는데 닭을 만지고 나서 야채를 만진다든지 닭을 씻고 난 물을 좀 튀어온다든지 이러면 흔히 말해서 교차오염이 나죠. 이게 닭에 있는 균들이 채소에 묻어져 가지고 다시 감염이 일으켜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생닭은 맨 마지막에 손질하셔야 됩니다. 네, 끓인 음식을 먹더라도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식중독균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위생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일단 개인적으로 개인 위생도 중요하지만은 여름철에는 가열해서 위생 수치도 중요하고 조리할 때 잘 끓여서 먹어야 돼요. 익혀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안전한 식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균, 병원성 대장균, 그리고 살모넬라균, 또 캠필러박터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겨울에는 추워서 식중독균이 좀 발생하지 않나요? 발생 안 할까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불행히도 이렇게 겨울철에도 발생합니다. 감기 바이러스 겨울철에 있잖아요. 감기 많이 들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식중독도 세균성이 아니고 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됩니다. 대표적으로 노로바이러스 들어보셨나요? 네, 노로바이러스 이번에 평창올림픽 할 때 또 이야기 많이 문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됐었죠. 네.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게 영하 20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개수를 입자라 하는데요. 10개만 있어도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물이라든지 어패류 같은 것들을 신선한 걸 섭취하셔야 되고 혹시 환자가 발생한다면 환자에 대해서 격리를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환자 주의를 깨끗이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환자의 구토물이나 분비물에는 1g에 노로바이러스가 1억 개 이상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한 명이 아프잖아요. 네. 그럼 학생하고 손을 만진다든지 뭐 기침을 했을 때 옆에 있으면 친구들이 한 마리의 친구들이 같이 걸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환자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또 누가 하면 아프면 그 학생은 혹시나 집에 조금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되어 있는 어패류를 안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드시려고 하면 85도씨에서 1분 정도 익혀 드시면 다 사멸될 수 있으니까 익혀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번 환자가 발생되면 사람 간에 감염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손 씻기를 생활해 주시고 네. 그리고 내가 아프다 싶으면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에 대한 이야기, 또 겨울철에 발생하는 식중독 이야기 이렇게 나눠서 좀 해봤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또 손 씻기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익혀 먹고 끓여 먹어야 한다는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생물 공부 많이 하셨나요? 미생물, 네, 좀 알 것 같은데 이제 좀. 조금만 아셔도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 생활 속에 식중독 예방법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생활 속에서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안지원 아나운서는 장 보러 가시나요? 장 보러 가죠. 장 보러 가는 걸 좋아하죠. 주로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마트에 마트 가서 가시죠. 좀 장을 보는 저희 편이거든요. 식약처에서 지난 몇 년 전에 조사를 했는데요. 국민들이 그 어떻게 식품을 구매하는지 그리고 장은 얼마나 정도 보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장 보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렇죠. 시식도 좀 해야 되고요. 아,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네. 시식 중요합니다.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1시간 걸려요. 어. 걸리고 집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이라든지 뭐 이렇게 편의점을 가면 한 20분 정도 걸리고요. 오, 네. 또 근처에 있는 재래시장을 하게 되면 한 45분 정도 걸리고 마트를 하게 되면 1시간 20분 걸린다 합니다. 아무래도 뭐 시장보다는 마트가 요즘 같은 계절에는 더 시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머무는 것 같은데요. 근데 또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이렇게 오랜 시간 장을 보면 뭐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을까요? 그렇죠. 이게 오랫동안 보게 되면 그 장 보는 시간 동안에 또 미생물이 정식할 수가 있잖아요. 장 보는 시간 동안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장 보는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 절반 정도가 주부의 한 절반 정도가 냉장 냉동식품을 맨 마지막에 구매한다고. 반대로 절반 정도가 맨 마지막이 아니고 일찍 구매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버리면 초기에 냉장 제품을 구매한 거하고 마칠 때에 냉장 구매를 하는 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먹고 싶은 것부터 이렇게 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장을 볼 때도 좀 짜임새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게요. 일단 시식부터 하세요. 네. 시식은 쭉 그거 보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구매하셔야 되냐면 마트에 가시면 이렇게 그냥 실온 상태에 보관 중인 그 제품도 있고요. 네, 네. 냉장고 속에 들어간 것도 있고 냉동고 속에 들어간 게 있잖아요. 이것만 잘 이용하시면 돼요. 그냥 실온 상태에 있는 것을 먼저 사시면 되죠. 온도에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도에 변화가 없더라도 주로 공산품들, 밀가루, 라면, 통조림 이런 걸 먼저 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채소 코너에 나와 있는 가시, 뭐 피망 이런 것도 사시면 되고요. 이게 실온 상태 걸 먼저 사시고 그 다음에 냉동식품을 사시면 돼요. 냉동식품을 사고 그 다음 냉장식품을 사는데 냉동 냉장고 순서가 있습니다. 냉장고 속에 있는 야채를 먼저 사시고 네. 그 다음에 또 햄이나 이렇게 어묵 같은 것들 공산품으로 나와져 있는 건 열 다양한 제품들 그 다음에 구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소고기나 돼지고기, 육고기 사시고 맨 마지막으로 어패류 이런 순서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안 사시나요? 저는 안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방금 외우려고 하다가 정리를 살짝 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실온에 있는 제품들을 먼저 사셔야 네, 되고요. 실온. 그 다음에 냉동식품, 그 다음에 냉장식품 사시는 거고요. 네. 냉장 냉동식품도 가급적이면 채소를 먼저 사시고 네. 그 다음에 공산품, 육류. 육류라든지 그 햄, 네. 뭐 어묵 같은 거 사시고 그 다음에 육류, 어패류는 제일 마지막에 어패류 중에서도 네. 패류는 제일 마지막에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냉장식품은 맨 마지막에 장바구니에 담아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할 때 그럼 주의해야 될 점도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이렇게 샀어요. 네. 구매했는데 바로 집에 안 갈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다 구매했는데 네. 갑자기 마트에 다른 뭐 이렇게 재밌는 네. 그 코너가 있어가지고 가더려면 어쩌지? 어떡하죠?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빨리 집에 가셔야 되고요. 네. 먼저 구경 먼저 하시고 식료품 뒤에 하셔야 되고 혹시나 집까지 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리면 아이스박스를 이용해가지고 냉장 상태나 냉동 상태가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이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안전한 먹거리를 먹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그 장을 볼 때는 꼭 필요한 양만 구매하시기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냉장고 보관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또 말씀해 주시죠. 그 냉장고 이렇게 어떻게 보관 중이신가요? 문 열면 뭐 있죠? 뭐 음료들이 제일 먼저 보이고. 그 다음은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어떻게 보관하냐고요? 예, 마트에 갔다 오셨어요. 그럼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하던 대로 설명해 주시면 저는 그냥 별로 그런 규칙 없이 담아두는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이게 냉장고 문은 두께가 얇고 잘 열리기 때문에 온도가 변화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는 제품들을 보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료수 같은 것들 많이 보관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냉장고 속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조리해서 만든 음식도 포함이 되어 있고 조리할 식재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조리할 제품들, 네. 내가 곧 만들 제품들은 아래쪽에 보관하시고 조리된 제품들은 위에 보관하셔가지고 또 조리하지 않은 음식에서 균이 떨어져가지고 조리된 제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아, 그 위아래도 중요한 거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보면 내가 당장 먹을 것들은 보통 냉장고에 신서슬이 포함된 데가 있죠. 네. 거기 넣어두시면 되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 하면 별도의 작은 용기에 담아서 그 물이 액체 물이 흐르지 않도록 따로 별도의 용기에 담아서 아래쪽에 두시면 됩니다. 네, 냉장고 안에서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게 냉장고를 그렇게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냉장고는 균이 안 자란 곳이 아니고요. 균이 천천히 자라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냉장고를 여름철에 많이 열잖아요. 열게 돼서 뭐 음료도 꺼내 마시고 우유도 꺼내 마시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열면 온도가 올라가요. 실제로 이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1시간에 20분 단위로 문을 열면 냉장고의 온도가 섭씨 14도까지 올라갑니다. 4도에서 금방 14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균이 증가할 온도가 자꾸 증가되니까 균이 많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 냉장고 문을 잘 선택해서 여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여름철 되면 음식을 만들어서 냉장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보관하세요? 대부분 식혀서 보관하시죠. 네. 안 식히고 바로 보관하게 되면 그 뜨거운 음식 때문에 옆에 음식의 온도가 9도까지 올라가요. 같이 올라갈 수 예, 있는. 그렇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면 어찌 되죠? 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속에 문을 잘 한 번 여는 단계에 어떻게 닫을 건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뜨거워진 음식은 꼭 식혀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안주현 아나운서는 냉장고 속에 꽉 차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는 꽉 차 있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네, 별로 안 좋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그 냉장 상태를 하기 위해서는 냉기가 착 순환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냉기가 순환해야 되는데 꽉 차 있어요. 공간이 없구나. 그러면 순환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한쪽에는 얼음이 끼고 한쪽에는 따뜻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냉장고 속은 한 70% 정도는 채워넣으셔야지만이 공기가 순환하면서 냉장고 속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집에 가서 바로 냉장고 좀 비워야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좀 똑똑해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네요. 장보기는 60분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냉장과 냉동식품은 맨 마지막에, 또 식품별로 냉장고 속 보관 방법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저에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오늘 더 마지막 어려운 것 같아요. 기억할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식중독 3대 요령. 네, 뭔가요? 손 씻기, 네. 익혀 먹기, 끓여 먹기. 3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기억할 게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러분도 복습하셔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